자, 128쪽에 17번. 얘를 그래프를 생각해 보려면은 마이너스 3으로 묶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은 바로 x 플러스 2야. 그렇지. 하고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은 출발점이 하영아 몇 컴마 몇이니? 마이너스 2 컴마 a겠지, 그치? 그럼 이게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2 컴마 뭐 a가 뭐 여기라고 해봅시다. 마이너스 2 컴마 a. 그러면 여기에서 출발을 할 거고 방향이 하느라 어느 방향으로 갈까? 왼쪽 위. 그치, 왼쪽 위로 가겠죠? 그래가지고 요렇게 가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럼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을 때 이 그래프가 어디에서 최소값을 갖느냐를 보면 되잖아. 네. 그치? 이 그래프를 이렇게 쭉 점점 올라갈 거 아니에요? 당연히 최소값을 갖는 지점은 어디야? 마이너스. 그치? 이 출발점 여기가 곧 최소값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x는 b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2를 갖는다. 이 말은 이 점의 좌표가 b, 마이너스 2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 우리가 썼던 출발점 이거 마이너스 2, a 이거하고 b, 마이너스 2하고 결국 이 두 점은 어떤 점이어야 돼? 같은 점이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문제에서 식에서 구한 출발점이나 x는 b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2를 갖는다. 여기서 찾아낸 출발점의 좌표나 동일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와 이게 요거하고 요게 똑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a도 마이너스 2가 되고 b도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답은 0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고, 또 129까지 숙제한 것 중에서 질문 있나요? 16번이요. 16번 요놈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요거다. 자, 하영아, 이거는 출발점이 어디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가 출발점이고, 문제에서 제시한 요 함수는 이거 바꿔볼게요. 표준형으로 y는 루트 마이너스 2괄호 뭐야? x 마이너스 3 플러스 1 그럼 얘는 출발점이 어디야? 3,1. 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있던 그래프를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은 평행이동된 양을 볼 때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출발점만 보면 되잖아. 원래 출발점이 여기였는데 얘가 평행이동이 돼가지고 여기로 왔어요, 이런 뜻이죠. 그럼 얼만큼 옮겼겠어? 마이너스 2.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엄마 마이너스 2. y축으로도 마이너스 2만큼. 그러니까 a도 마이너스 2고 b도 마이너스 2니까 답은 1번이죠. 출발점만 딱 구해놓고서 그걸 가지고 평행이동된 양을 보는 거야.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또 숙제 중에 질문? 네. 수능날에 학원 와요. 오죠? 와요? 뭐 안 와? 무슨 날? 수능날은 오지. 네가 수능을 보는 게 아닌데 왜? 고3 때 보지 마. 맞아, 우리 저걸 원래 필요했대. 뭐야? 친구가 또 129까지 질문 없나요? (129까지) 다 끝났어 그러면? 끝났어요. 짱이죠. 와우. 12번이요, 12번. 12번. 네. 12번. 요 그래프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다음 x축 방향으로 5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식을 구하시오. 자, 일단 y축 대칭만 해볼게. y축 대칭. y축 대칭은 어떻게 하는 거지, 하영아? 식에 어떤 변화가 생기죠? 지난 시험 보면데 이거 도형의 이동. 네. 무슨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그 X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x 자리에 뭘 넣어주는 거야?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그러니까 y축 대칭을 시키면 x 앞에 뭐가 생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생긴다. 그러면 얘를 y축 대칭을 시킨 식은 어떻게 써야 돼? y는 음. 루트. 아니 마이너스 루트 음. 마이너스 2. 그치. 이렇게 써야지. 이게 y축 대칭을 시킨 식이에요. 근데 요 놈을 다시 어떻게 했냐면 얘를 x축 방향으로 5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시켰지. 네. 그럼 식을 어떻게 써야 돼? y는 음. 마이너스 음. 루트 음. 마이너스 음. x 플러스 플러스 5. 플러스 5 괄호 칠 거야, 안 칠 거야, 여기다가? 쳐요. 칠 거면 마이너스. 칠 거면 x 마이너스 5라고 쓰는 게 맞고, 가로를 안 칠 거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고 쓰는 게 맞고, 그지? 자, 바깥은 얼마? 플러스 2. 플러스 2. 자, 이거야, 그럼 이거. 이거지 뭐. 식 구하는 거니까 이게 답이죠. 그대로 써놓으면 되겠네. 또 숫자가 중에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우리 온라인으로 접속한 사람들도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 없으면은 그 다음 우리 경우의 수 넘어갑니다. 그럼 사람들이에요? 어? 또 접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2명. 이경민이요. 경빈이랑 하영이랑 김성빈은 왜 안 와요? 성빈이 자영지. 오는 중이래. 도현이가 연락이 없네. 자영이. 아니 이들 근데 혼자 오자. 야 어때 내 빈? 내 거잖아. 왜 어때 내 빈? 34쪽. 네, 사건과 경우의 수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그거랑 연결되는 내용이고요.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내용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유리하다. 자, 사건이라고 하는 건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인데, 이 포인트는 결과가 꼭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위를 그냥 던졌습니다. 이거는 사건이 아니야. 근데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의 눈이 나왔다. 이렇게 결과까지 얘기를 해줘야지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한다.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그럼 주사위 던져서 홀수 몇 개 있죠? 3개 있죠?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3가지다. 이렇게 찾는 거고요. 그럼 밑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자, 4번 한번 봐봐요. 어느 반 학생 중에서 28명 중에 회장 1명을 뽑는 경우의 수. 너 왜 문자 보내는데 답이 없어? 자, 몇 가지라 그래야 돼, 그냥? 28명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28, 그치?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 한 장을 택할 때 8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 8의 약수 뭐 있죠? 1, 2, 4, 8. 그치. 1, 2, 4, 8 4개가 있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8이라고 해야 되겠지. 아니, 4라고 해야 되겠지, 그치? 4가지니까 4. 그 다음에 6번은 서로 다른 2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앞면이 1개 나오는 경우의 수. 이 경우의 수 뭐라 그래야 돼요? 2분의 1. 확률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 2개. 그치? 4개. 2가지라고 해야 돼, 2가지.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2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진다 그러면 그때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경우가 몇 가지일까? 서로 다른 동전을 2개를 던졌어. 4개. 그치? 4가지가 벌어질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 뒷면,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500원짜리 동전이 있고 100원짜리 동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네 둘을 가지고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써보면 얘도 앞면 나오거나 얘는 앞면, 얘는 뒷면 나오거나 얘는 뒷면, 얘는 앞면, 얘도 뒷면, 얘도 뒷면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거지, 그치? 그 4가지 중에서 앞면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 뭐야? 요거랑 이렇게 둘이잖아, 그치? 그래서 2가지 이렇게 경우의 수를 찾아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라인에는 7번부터 보면은 7번은 3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랬는데 문자가 2개가 똑같아. A, B, B야. 그럼 요거를 일렬로 나열한다 그러면 도연아 어떻게 나열할 수 있지? A, B, B를 일렬로 나열한다?
연필 좀 빌려주세요. 저 연필 있나? 어저께 누가 샤프 하나 놓고 왔던데? 샤프 찾아봐 거기. 까만색. 또 뭐 있어 도연아? BAB도 있고 뭐도 있다?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A, B, B라는 세 개의 문자를 배열하는 방법은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죠? 그럼 답은 세 가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뭐 배열하는 것들을 직접 써보면은 우리가 찾을 수 있다. 8번도 그렇게 하면 되고 9번도 그렇게 하면 되고 10번 한번 볼게요. 10번. 자, 10번은 A, B, C 3명의 학생이 자기 신발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는데요. 이거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따져봐야 될까? 자, 요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수형도라고 해서 직접 이제 그려보는 건데 A의 신발을 소문자 A라고 하고 B의 신발을 소문자 B라고 하고 C의 신발을 소문자 C라고 한다면 자, A라는 애는 자기 신발 신으면 안 되잖아. 문제의 조건상. 그러면 A는 뭘 신어야 돼? B를 신거나 또는 C를 신거나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얘랑 이제 연결해 보는 거예요. 자, A가 B 신발을 신었어. 그럼 남아있는 신발이 뭐죠? A 신발과 C 신발 두 개가 남아있지. 그럼 얘가 A 신발을 신었다, 얘가 C 신발을 신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C. 남은 신발이 C밖에 없지. 근데 C가 C를 신으면 돼, 안 돼? 네. 안 되지, 그치? 그러면 얘는 삭제. 이건 문제의 조건에 어긋나는 거니까 삭제시켜 버리고요. 그럼 얘가 B 신었고 얘가 C 신었어. 그럼 남은 신발이 뭐야? A. 자, 요렇게는 합격,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신발 신은 거 한 가지 찾았고 자, 그 다음에 얘가 C를 신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하느라 남은 신발이 뭐죠? A, B. A, B지. 근데 B가 B를 신을 수는 없잖아. 그럼 B는 뭘 신어야 돼? A. A를 무조건 신어야 되겠지, 그치? A를 무조건 신어야 되고 남은 신발이 B니까 여기가 B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자, 모두 다른 학생의 신발을 신는 경우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연결하면서 그려보는 거를 수형도라고 해요. 수형도. 그래서 수형도를 그려가지고 풀어줘야 되는 문제의 유형이 있고 얘가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수형도를 그리는 게 제일 편해요. 자, 그 다음에 135쪽으로 가서 135쪽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그랬는데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리고 두 사건에 대해서 A가 일어나고 여기 이렇게 표현하기 정해. 얘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고요. 얘는 잇따라라 그랬는데 연달아 일어난다는 거예요.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고 둘 다 일어난다. 그리고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요걸 일단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게 초반에 되게 중요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도연이가 김밥 천국에 갔는데 라면이 5종류가 있고요. 김밥이 7종류가 있다. 자, 그러면 도연아, 너 배고파 안 고파? 배고파. 그럼 도연이가 배고파가지고 아, 오늘 라면도 하나 먹고 김밥도 하나 먹어야겠네 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도연이가 선택할 수 있는 메뉴는 몇 가지일까요? 35가지야. 그치? 라면도 하나 고를 거고 김밥도 하나 고를 거잖아. 그치? 그 두 가지 선택이 모두 다 필요할 때, 둘 다 골라야 될 때, 그때는 5랑 7을 곱하는 거죠. 그게 곱의 법칙이에요. 그죠? 잇따라 일어난다. 라면도 하나 골라야 되고 김밥도 하나 골라야 되니까 그래서 곱하는 거예요. 근데 도연이가 오늘 배가 별로 안 고파. 그래가지고 아, 라면이나 김밥 중에 하나만 먹어야지 라고 하면 그때 도연이의 선택은 몇 가지가 있어? 12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라면이나 김밥 중에서 하나만. 라면이면 라면이고 김밥이면 김밥. 둘 중에 하나만 먹는 거니까 동시에 먹지 않는 거잖아. 그치? 그럴 때는 더한다. 그치? 그래서 여기의 선택지와 여기의 선택지를 더해서 그때는 12가지. 요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읽다 보면 이게 더해야 되는 상황인지 곱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항상 판단을 잘 내려야 되거든. 이게 훈련이 좀 필요해요. 아무래도 상황마다 다 이제 좀 그 국어의 영역이야. 그치?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이게 더해야 되는 상황인지 곱해야 되는 상황인지 고민을 좀 해서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13번 한번 볼게요. 13번. 1부터 12까지 자연수가 적힌 12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하나의 공을 꺼냈는데 소수 또는 4의 배수가 적힌 공이 나온대요. 그럼 일단 소수는 몇 개 있지? 1부터 12까지 중에 소수? 2, 3, 5, 7, 그치, 2, 3, 5, 7, 11. 11까지 5개, 소수는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4의 배수는 몇 개 있죠? 4, 3개. 8, 12, 3개 있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5랑 3이라는 숫자를 곱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더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더해야 되는 상황이죠? 일단 중간에 또는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 또는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아까 김밥 또는 라면이지. 그쵸? 김밥이나 라면 중에 하나만 먹는다. 그렇게 생각해서 또는이 들어가 있으면 더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뭐다? 8개. 근데 23번에서 내가 문제를 조금 바꿔볼게. 자, 만약에 똑같이 1부터 12까지 자연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소수 또는 2의 배수 이렇게 바꿨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소수는 몇 개 있어요? 아까 찾은 것처럼 5개 있겠고 2의 배수는 몇 개 있어요? 6개 있겠지. 그럼 이번에도 이거 2개 더해가지고 11개라고 쓰면 되나? 아니요. 왜 안 되지? 겹치는 게 있어서요. 맞아요. 여기 소수와 2의 배수에는 중복되는 숫자가 있어요. 그치? 이 소수랑 4의 배수는 중복되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요거랑 요거랑 그대로 더하면 되지. 근데 얘는 소수이면서 2의 배수인 숫자가 하나 있죠. 그게 누구지? 2. 그치? 2라는 숫자가 하나 겹치기 때문에 그 겹치는 하나를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되는 거지. 그치? 요거는 어떤 개념으로 보면 좋냐면 집합으로 보면 되죠. 그죠? 소수 또는 2의 배수 그러면은 소수의 집합이랑 2의 배수의 집합의 또는이면 합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근데 겹치는 거, 교집합이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 빼주는 거예요. 그쵸? 그런 느낌으로 혹시 겹치는 게 있다면 그 겹치는 거를 빼줘야 된다. 이것도 챙겨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 볼게요. 오른쪽 문제는 18번을 한번 보자. 18번은 남자 6명, 여자 5명인 동아리에서 남자 대표 1명과 여자 대표 1명을 뽑는다. 도현아, 이거 정확하게 배고픈 거다. 그죠? 라면도 먹고 김밥도 먹고 그 상황이죠? 그러면 18번 답은 뭐야? 그치? 남자도 1명 뽑고 그리고 동시에 여자도 1명 뽑고 그래서 6 곱하기 5에서 30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더할 건지 곱할 건지의 판단을 내려가지고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여기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수의 개수 찾는 거 우리 배웠는데 옛날 언제 배웠게? 초등학교 때 약수의 개념은 배웠지만 약수가 몇 개인지 찾는 공식도 배웠나? 초등학교 때? 중일. 약수의 개수 찾는 공식은 중1 때 있어요. 우리 이런 거 기억나나? 뭐 예를 들면 뭐 해볼까? 60 해볼까? 60? 60이라는 숫자가 약수가 총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일단 우리는 60이라는 숫자를 뭐 해주죠? 소인수. 이렇게 쭉쭉쭉쭉 소인수분해하죠. 소인수분해하면 뭐게? 2의 제곱 어, 곱하기 3 곱하기 5. 그렇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그리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기 아무것도 안 써있는 거는 몇 제곱이란 뜻이에요? 1제곱이란 뜻이지, 그지? 3이 한 번 곱해져 있고 5가 한 번 곱해져 있다. 자,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소인수 분해된 것에서 여기 지수 부분에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구했었지. 이 숫자들한테 어떻게 해줬더라? 기억 안 나? 이 숫자에다가 1 더해요.
지수가 2였잖아. 2에다 1 더하고 그 다음에 1한테도 1 더해요. 그리고 여기 1한테도 1 더해요. 이렇게 각각의 지수에다가 1씩 더해 가지고 그거를 다 어떻게 곱해. 3 곱하기 2 곱하기 2. 그럼 얼마예요? 12. 그래서 60의 약수의 개수는 12개. 이런 식으로 찾는 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야. 그거를 지금 문자로 표현한 게 여기 밑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숫자를 소인수분해 해봤더니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됐다. 그러면 그때 이 위에 있는 지수들을 가져와 가지고 지수에다 1 더하고 지수에 1 더하고 지수에 1 더해서 그거를 곱하면 그 곱한 것이 바로 약수의 개수가 된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구하는지 알아요? 조금 쉬운 숫자로 좀 해볼게. 예를 들면 72가 있어. 72는 소인수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거든요. 하늘아 이거 만약에 약수 다 구해봐, 다 써봐 그러면 너 어떻게 쓸 거야? 어떤 방식으로 약수를 찾아 나갈 거야? 나는 뭐 나누면서? 우리가 그러면 약수를 좀 빼먹지 않고 잘 찾아보기 위해서는 이 소인수분해된 결과를 이용해 가지고 표를 그릴 수 있거든요. 표 그리는 거 기억나요? 2의 세제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표를 그리는데 무조건 첫 번째 칸은 1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2의 세제곱이면 여기다가 2 쓰고 2의 제곱 쓰고 2의 세제곱까지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도 자 3의 제곱이 있으니까 무조건 앞에다가 1부터 쓰고 얘는 3의 제곱이니까 여기다 3 쓰고 여기다 3의 제곱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까?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를 곱해가지고 쭉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숫자가 몇 개 나오겠어? 칸이 12칸이니까 12개 나오겠죠. 그쵸? 그럼 여기에 나오는 그 12개의 숫자들이 바로 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약수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가 3이었기 때문에 가로로 몇 칸이 생겼어? 4칸이 생겼죠. 그쵸? 앞에 무조건 1을 쓰고 시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가 2이기 때문에 세로로 몇 칸이 생겼어? 3칸이 생겼잖아. 그래서 이 지수보다 한 칸이 더 생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지수에다가 플러스 1 한 게 요 칸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플러스 1 하면 요 칸수가 되는 거고, 그죠? 걔네들을 곱한 개수만큼 약수가 생긴다. 요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한다. 그게 약수의 개수 찾는 방법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까? 315 이거의 약수의 개수 몇 개일까? 찾아봐봐.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니까 자, 이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해라.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12개의 약수를 갖게 되죠. 그쵸? 도현이 찾았어? 무엇이 문제야? 과거에 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소인수분해가? 소인수분해가 안 돼? 소인수분해가 뭐지, 도현아? 소수가 뭐지, 소수? 소수는 자기 자신 약수가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이렇게 2개 반 있는 자연수. 그게 소수지. 예를 들어 소수 5개만 말해봐. 2, 음, 3, 음, 5, 음, 7, 8, 11. 그런 게 소수지. 그럼 소인수 분해란 소수들로 어떤 숫자를 쪼개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315를 소인수 분해를 한다면 315를 계속 나눠가는데 소수로만 나눠가는 거야. 얘가 2로는 나눠질까? 안 나눠지겠죠. 홀수니까. 그럼 3, 그 다음 소수가 3이잖아. 3으로 나눠질까? 나눠봐. 3으로 나눠봐. 315를 3으로 나누면 얼마야? 2,
5 1 아니 그냥 나눠. 315 나누기 3 하면 얼마야? 315를 3으로 나누면 얼마야? 응? 이렇게 해보면 되잖아. 315 나누기 3 이렇게 해보면 되잖아, 도나. 해보라고 하면 얼마야? 1. 5 아니, 나 부르지 말고 네가 계산해봐. 세로로 나눌 셈 할 줄 알아볼라. 알죠. 해봐. 그니까 해서 결과만 얘기해줘. 115? 115? 그럼 이게 115면은 115에다가 다시 곱하기 3 하면은 315가 돼요? 넌 도대체 몇 살 때부터 수학 공부를 안 한 거야? 315를 3으로 나누면은 이렇게 나누면은 3 한 번 들어있지. 3 하지. 빼는 거잖아. 빼면 1이 내려오지. 1에는 3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못 들어가면 한 번도 못 들어가니까 얘도 얼마나 써야 돼? 0이라 써야지. 그 다음에 다시 한 칸 더 내려서 15로 만들고 그리고 3이 몇 개 들어가는지 보는 거지. 얼마야? 105지, 105. 그치? 자, 315를 3으로 나눴더니 105야. 그럼 105를 또 소수로 나눌 거예요. 얘는 이제 2로도 안 나눠지고 3으로는 되나? 안 되나? 자, 해봐. 105 나누기 3 해봐. 저 5로 나눴는데 정답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건 당연하죠. 순서의 문제죠. 순서의 문제. 어차피 나온 것들을 싹 다 곱할 거니까 3이 먼저 나오냐 5가 먼저 나오냐 그 차이니까. 는 얼마야? 얼마라고? 35. 자, 그럼 35를 또 나눌 거야. 35는 뭘로 나눠질까? 7로 나눠지죠. 7로 나누면 얼마야? 5. 자, 그러면 얘도 소수지. 그래서 315를 나눠보니 3이라는 소수가 2개 나왔고 7이 하나 나왔고 5가 하나 나왔잖아. 그래서 315를 이렇게 쓰는 거죠. 맞니? 자, 너 300 해봐. 300. 300을 소인수분 해봐, 도연아. 자, 불러봐. 3 2에 5제곱이요? 3. 자, 300을 처음에 얼마로 나눴어? 2로 나눴어? 3으로 나눴어? 3으로 나눴더니 얼마가 됐어? 300을 3으로 나눴는데 160이 됐어요? 100이지 100. 100. 그 다음에 응. 5로 할까? 5로 하면 얼만데? 50 100을 5로 나눈다며. 근데 50이야? 이걸 다 몰독해야 돼, 이래. 20. 그럼 얼마로 나눌 거야? 2로 나누면
10 얼마로 나눌 거야? 2로 나누면 5 5 끝났지? 자 그럼 뭐라고 써야 돼 도연아? 3 음, 2의 제곱 2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이렇게 써야지 그치? 그럼 여기는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1이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이거 약수 그럼 몇 개야 도연아? 약수가 어떻게 하면 32가 나오냐 여기서 아니 여기다가 어떻게 하랬지? 그 2를 더해요 2를 더해요 2? 1을 더해요 1을 더해요 여기다 1 더하면 얼마고 2 여기다 1 더하면 3 여기다 1 더하면 3 그걸 어떻게 해? 곱해요 곱하라고 여기서 했잖아 여기서 2, 1, 1이라서 여기다 1 더해서 3 여기다 1 더해서 2 여기다 1 더해서 2 한 다음에 다 곱했잖아 그럼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고 그 답이 뭐야 그래서 18이에요 욕한 거 아니지? 18개 이제는 안 까먹겠죠. 네, 약수의 개수 이렇게 구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라인은 이제 색칠하는 건데요. 색칠하는 거는 우리가 그 주어진 영역에다가 여기다가 어떤 색을 칠하는데 문제에서 제일 자주 등장하는 조건이 뭐냐면 만약에 색깔이 3개 있는데 썼던 색을 다시 못 씁니다. 라고 하면은 단순해요. 색깔이 3가지 있는데 모든 색깔을 한 번씩만 써야 된다 그러면 자 여기다가 처음에 색칠할 때 몇 가지 중에 골라야 돼? 3가지 중에 골라야 되고 그럼 하나 썼잖아. 남은 색이 몇 개야? 2개. 그럼 여기 칠할 때는 2개 중에 골라서 써야 되고 또 썼으니까 여기 칠할 때는 마지막에 남은 하나 이렇게 칠하는 거니까 만약에 썼던 색을 다시 쓸 수 없어요. 한 번씩만 써야 돼요.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6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더 자주 등장하는 조건은 뭐냐면 여기 있지. 자, 같은 색을 중복해서 써도 괜찮아. 썼던 색을 또 써도 돼. 근데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래. 이게 무슨 말이야, 양아? 인접한 영역이 인접한이 뭐야? 접하는 거. 빛. 가까운 거. 예를 들자면 A에 인접한 영역이면 누구야? B. B. B에 인접한 영역이면 AC. 그쵸, AC. 이렇게 딱 붙어있는 칸에는 같은 색을 칠하면 안 돼. 이런 거야. 그럼 아까 전에 무조건 한 번만 써야 돼 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를 들면 내가 A를 빨강으로 칠했어. 그러면은 B는 빨강을 칠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하지만 C는 어때? C는 또 빨강을 칠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그런 상황이라면 계산을 어떻게 할까? 자, 나한테 3가지 색깔이 있어요. 그럼 맨 처음에 A를 칠한다 그러면 A는 똑같이 셋 중에 골라서 칠해야 돼. 그럼 B를 칠할 땐 어때? 2가지 중에 골라서 칠해야 되겠지. 근데 마지막 C를 칠할 때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가 돼요? 다시 2가지가 됩니다. 왜 2가지일까 하느라 B에 색칠한 색을 제외하고 음. 칠해야 돼서. 맞아요. B에다가 칠한 색만 아니면 둘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쵸? 여기 썼던 거 또 써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2 해가지고 12가지 방법이 생깁니다. 그치? 요런 조건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요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밑에 30번으로 갈게요. 이번에도 색깔은 4개가 있고요. 같은 거를 중복해도 좋지만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해야 돼요. 그러면 밑에 있는 30번을 한번 봐봐. 자, 30번을 칠한다. 그러면은 하윤이가 칠해보자. 일단 우리한테 있는 컬러 4가지 중에
내가 A를 먼저 칠한다면 A는 몇 가지 중에 골라서 칠하는 거야? 네 가지 중에 골라서 칠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이제 A를 칠했어. 근데 B를 칠할 거야. B는 몇 가지 중에? 세 가지 중에 골라서 칠해야 되겠죠. 그럼 C를 칠할 때는? 그죠? C를 칠할 때는 A에 칠한 색깔이랑 B에 칠한 색깔이랑은 쓸 수 없지. 그치? 이거 A하고도 인접해 있고 B하고도 인접해 있으니까. 그래서 C를 칠할 때는 두 가지 중에 골라서 칠해야 돼요. 그럼 마지막 D를 칠할 때는? 그치? 이것도 A에 쓴 색깔이랑 C에다가 쓴 색깔 요것만 피하고 칠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두 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D는 B에 칠했던 거를 또 써도 괜찮아 라는 조건 때문에 요게 1이 아니라 2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답은 뭘까? 48이 되겠죠? 이렇게 푸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37쪽으로 넘어가가지고 137쪽에 자, 5번 한번 풀어봅시다. 5번 잘 생각해서 답 한번 찾아봐. 5번 두 자리 자연수입니다. 두 자리 자연수니까 1부터 하면 안 돼. 두 자리 자연수는 10부터 99까지죠. 자, 요 중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한번 구해보세요. 3을 뺐어요. 잘했네. 자, 일단 10부터 99까지 중에서 3의 배수를 찾아보자. 3의 배수를 찾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3으로 나누는데 일단 99를 3으로 나눠보면 몇이에요? 33이지. 그러니까 1부터 99까지 중에서 3의 배수가 몇 개냐라고 하면은 33개가 있는 거예요. 99를 3으로 나누면 33이니까. 근데 우리는 10부터 99까지가 궁금하니까 그럼 이 33개 중에서 10부터 그러면 한 자리 숫자인 애들은 빼버리면 되겠지. 한 자리 숫자 중에 3의 배수 몇 개 있으니까? 3, 6, 9 3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10부터 99까지의 3의 배수라고 하면 30개가 되겠죠. 3개가 빠지니까. 그 다음에 8의 배수도 똑같은 방식으로 8의 배수. 자, 1부터 99까지의 8의 배수. 그러면은 99를 8로 나눠보면 되지. 도연아, 99를 8로 나누면 몫이 얼마야? 99를 8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야? 맞아요. 8의 배수 12개야. 자, 근데 그 중에서 또 우리는 한 자리 숫자는 뺄 건데 한 자리 숫자 중에서는 8의 배수면은 8 하나밖에 없죠. 8 하나. 그래서 10에서부터 99까지의 8의 배수라고 그러면 여기서 몇 개만 빼면 돼? 한 개만 빼면 돼. 그래서 11개가 되는 거야. 그죠? 근데 30이랑 11을 그대로 더하면 답이냐? 역시 여기에도 어떤 게 발생할까요? 겹치는 거, 중복되는 거, 교집합에 해당되는 게 발생된단 말이지. 3의 배수이면서 8의 배수인 것들은 뭐라고 할 수 있죠? 24의 배수들이라고 할 수 있지. 24의 배수들은 이건 뭐 그냥 써보는 게 빠르겠네. 24, 48, 72, 96 이렇게 4개가 겹칩니다. 그쵸? 그래서 이 4개만 빼주면 되는 거니까 얘랑 얘랑 더해가지고 4 빼면은 답은 37개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치? 네, 이런 문제였고요. 자, 그 밑에 있는 유형은 뭐냐면 83번은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 개수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식을 만족시키는 x, y 혹은 뭐 x, y, z의 값들을 찾아보는 거야. 예를 들면 7번에 2번을 한번 볼까요? 7번에 2번을 보면은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럼 우리한테 이런 식이 있어요. 지금 3x 더하기 5y 플러스 z는 20. 자, 이런 식이 있는데 이런 거에서 x, y, z를 빼먹지 않고 잘 찾는 요령은 일단 개수가 제일 큰 문자를 하나 골라. 지금 누가 개수가 제일 커요? y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그럼 y에 얼마부터 얼마까지 들어갈 수 있나를 생각해봐. y 값이 아무리 커도 3.
3이 최대죠. y가 4가 돼버리면은 얘 혼자서 20이 돼버리기 때문에 나머지 둘이 자연수 값을 가질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y는 아무리 커봐야 3이야. 근데 영영하는 되잖아요. 자연수는 1부터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는 y 자리에다가 넣을 수 있는 자연수가 딱 3개뿐이다 라는 걸 발견할 수 있고, 그럼 그걸 하나씩 써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y가 1인 거, 두 번째는 y가 2인 거, 그리고 세 번째는 y가 3인 거. 이렇게 써놓고, 자, 만약 y가 1이라면 하영아 여기가 1인 거잖아. 여기 1이면 얘가 5가 되죠. 5 넘겨버리면 3x 더하기 z는 몇일까? 15.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y가 2면은 요 가운데 부분이 10대니까 넘어가면은 3x 플러스 z가 얼마다? 10이다가 되겠죠, 그쵸? 맞니 하느라? 그 다음에 y의 3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5. 여기가 15가 되는 거니까 네. 넘어가면 5. 이렇게 돼야지. 그죠? 그러면 이 밑에 써놓은 식을 보면서 또 이걸 만족하는 x와 z의 조합을 찾아보는 거야. x, z도 전부 자연수기 때문에 x에다가 얼마 넣어야 돼요, 지금? x에다가 1 넣어야지. x 1 넣으면 z는 몇 돼요? 2 되겠지. 이거 말고 또 있니? x에 2 넣을 수 있나? 2 넣으면 안 되지, 그치? 그럼 z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세 번째 케이스는 x가 1이고 z가 2인 케이스 하나밖에 안 나오고, 자, 얘 해볼게요, 얘는 하영아 x 얼마부터 넣어볼까? 1 넣어볼게요. x 1 넣으면 z는 몇 되지? 7 되죠. 그 다음에 x에 2 넣어보면 z는 4 되고, x에 3 넣어보면 z는 1 되죠.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럼 이렇게 세 가지가 2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경우고요. 자, 그 다음에 도연아, 이 경우에 x에도 역시 1부터 넣어볼게. 여기 x에 1 넣으면 z 몇이지? 12. 그 다음에 x에 2 넣었어요. x에 2 넣으면 z는 9, 그쵸? z에 3 넣으면 x에 3 넣으면 6, x에 4 넣으면 3, x에 5 넣으면 0. 근데 0은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는 삭제. 끝나갈 때 오네. 자, 그래서 요 경우에서는 4가지 나오고, 여기서는 3가지 나오고, 여기서는 1가지 나왔잖아. 그럼 하늘아, 이 문제 답은 뭘까? 8. 그쵸? 4가지, 3가지, 1가지를 그냥 더해주는 거예요. 그쵸? 더해가지고 8개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8번 문제에서도 8번에 2번 해볼게요. 성빈아, 너 그 책 갖고 왔어? 베이직쌤? 네. 그 프린트 말고 네 원래 책? 네. 책 꺼내세요. 책 137쪽이야. 자, 요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번에는 8보다 작다 그랬잖아요.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만약 x에다가 내가 1을 넣었다. 요 식에 x에 1 넣었어. 그러면 y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일까요? 2개밖에 없을까? 3개? 봐봐. x에 1을 넣게 되면 얘가 3 되는 거잖아. 얘가 3 되는 거니까 3 더하기 y가 8보다 작거나 같아요니까 3 넘기면 어떻게 돼? 이쪽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y는 1, 2, 3, 4, 5 5개 다 되는 거지. 맞니? 그래서 x가 1일 때 y는 1, 2, 3, 4, 5 이렇게 5가지 숫자를 넣을 수가 있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그럼 x에 2를 넣었어요. x에 2를 넣게 되면은 이 앞에 있는 3x 부분이 6이 되잖아. 6이 되니까 6 넘기면 어떻게 돼? 10. 마이너스 10. 왜요? 아, 네. 내가 묻고 싶다. 마이너스 10이 어떻게 나오냐 여기서. x에 2 집어넣으면 얘가 6 되니까 6이 넘어가면은 y는 2 이하다가 되죠. 그럼 y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뭐야? 1이랑
2 두 개가 되는 거죠. x에 3 넣을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지금 요렇게 찾았을 때 자연수 xy의 순서쌍은 몇 개라 그래야 돼요? 5개, 요게 순서쌍 몇 개를 말하지 요게? 6개, x는 1인 거잖아 계속. 5개. x는 1인데 y가 1, 2, 3, 4, 5, 5가지가 있는 거니까 요거 순서쌍으로 따져도 5개입니다. 밑에는 순서쌍 몇 개? 2개. 2개. 그럼 답은 몇 개라 그래야 돼? 7개. 7개라 그래야 돼. 7개. 그치? 7개. 이런 식으로 주어진 식을 만족하도록 x나 y 중에 하나를 고정하고 나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겨볼게요. 138페이지. 자, 138페이지가 이제 고배 법칙, 뭐 합의 법칙 그런 거에 관련된 문제들인데, 자,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는 맨 밑에 있는 12번 볼게요. 12번.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 갑자기 함수가 나왔는데 이거를 우리가 방금 했던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x에서 y로 가려면 x 집합의 원소가 1, 2, y 집합의 원소가 3, 4, 5인데요. 자, 여기서 여기로 지금 화살표를 쏘면 되잖아. 그럼 하늘아, 얘가 선택권이 몇 개 있어? 3개. 3개 있지. 그치? 그리고 얘도 선택권이, 자, 지금 우리는 함수를 만들면 돼요. 1대1 함수일 필요 없이 그냥 함수를 만들면 돼요. 함수라는 건 뭐야? 얘가 얘한테 쐈는데 2가 3한테 쏴도 돼, 안 돼? 되잖아. 그래도 함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1도 선택권이 3가지가 있는 거고 2도 어떻다? 역시 3가지가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라고 하면 얘의 선택권 3가지와 얘의 선택권 3가지를 어떻게 해야 돼? 곱하는 거야. 그쵸? 얘도 화살표를 날려야 되고 얘도 화살표를 날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 곱하기 3 해가지고 9다. 이렇게 찾는 것이 함수의 개수를 찾는 방식이고, 그게 곱의 법칙이 적용된 거죠. 곱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문제 중에서 14번 한번 봐봐. 14번. 이거 여러분 전개할 수 있죠?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하영이. A. 그러니까 A를 분배해가지고 AX 더하기 AY 이런 식으로 분배하겠지. 그러면 항이 몇 개 생길까? 9개. 9개 생기겠지. 9개. 거기서 9개가 생기는 이유는 여기 있는 3가지와 여기 있는 3개, 3과 3을 어떻게 하는 거야? 곱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전개를 시키면은 9개의 항이 나올 겁니다. 9종류의 항이 나올 텐데, 자, 밑에 있는 요거 보세요. 요거의 전개식. 이거는 어떻게 할까? 이거는 A 플러스 B의 제곱만 먼저 전개해 놓을까? A 플러스 B의 제곱? 뭐지 성빈아? 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요거지. 그치? 요 놈에다가 뒤에 x 플러스 y라는 괄호를 이렇게 하나 곱한 거야. 그치? 그럼 이것도 당연히 이제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거는 전개시키면 항이 몇 개 나올 것 같아? 몇 개? 2개? 이것만 전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하면, 쫙 하면 항이 몇 개 나올까? 그렇지. 6개의 항이 나오겠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괄호는 3개의 항이고 뒤에 있는 괄호는 2개의 항이니까 3이랑 1을 곱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6개가 돼서 n 값은 9, n 값은 6 해서 답은 15가 되는 거죠. 15.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길찾기 문제 볼게요. 도로망에서의 경우의 수 해서 139쪽에 있는 문제로 볼게. 139쪽에 17번을 볼게요. 17번. 길이 이렇게 있어. 길이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 A에서 C로 간대. 근데 이게 A에서 C로 갈 때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갈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돌아서 갈 수도 있어요. A에서 B를 갔다가 C로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A에서 C로 간다라고 하면은 일단 크게
A에서 C로 다이렉트로 가는 길과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그 비행기 탈 때도 다이렉트로 가는 거 뭐라 그래? 직항. 직항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직항도 있고 뭐도 있어. 어디 이렇게 들렸다가 이렇게 경유한다 그러죠. 경유. 경유해서 가는 것도 있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A에서 C로 직항으로 갈 수도 있고 A에서 B를 경유해서 C로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크게 둘로 나눠 놓은 다음에 도연아 A에서 C로 바로 가는 코스는 몇 개가 있어요? 두 개. 맞죠? A에서 C로 바로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 근데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경우에는 하윤아 A에서 B까지 가는 길이 몇 가지고? 두 가지고 B에서 C까지 가는 길이 세 가지지. 그러면 2랑 3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곱해야 되겠지. 곱해서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길은 6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영아 마지막에 요 2하고 6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맞아요. 더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와 이거는 같이 일어날 수 없는 거거든. 직항으로 가든지 아니면 경유해서 가든지 둘 중에 고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와 요거는 요거 또는 요거의 개념이기 때문에 둘이 더해가지고 답은 8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 지점에서 출발해서 다른 지점을 모두 한 번씩 지난 후 다시 A 지점으로 돌아오는 경우의 수. 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A에서 한 바퀴 돈다는 얘기죠. 맞죠? A에서 한 바퀴 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에는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A로 돌아오는 코스가 있을 거고 또는 어떻게 돌 수도 있어. 그죠? 반대로 돌 수도 있죠. A에서 C로 갔다가 그 다음에 B로 갔다가 A로 오는 요런 코스도 있을 수 있지. 그치? 맞죠? 그래서 자 이거 1번부터 생각해보면 A에서 B로 가는 게 몇 가지? 두 가지. B에서 C로 가는 거 세 가지. C에서 A로 오는 거 두 가지. 이렇게 돼서 2, 3, 1을 어떻게 해야 돼? 곱해. 12가지. 자,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거 두 가지. C에서 B 세 가지. B에서 A 다시 두 가지. 이것도 또 어떻게? 곱해. 곱해서 이거 몇 가지야? 12가지. 그러면은 얘네 둘을 뭐 해줄 거예요? 더해줄 거예요. 더하면 얼마야? 24가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것이 이제 경로의 개수를 찾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87이랑 88은 우리가 아까 전에 많이 풀어봤던 유형이기 때문에 이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숙제가 얘들아 139까지예요. 139까지. 그리고 오늘 검사 받아야 될 때가 어디니? 129하고 그리고 오케이. 교재 129까지만 검사 받으면 되겠네요. 129까지 검사 받고 혹시 129까지 아직 안 된 사람은 빨리 하시고 129까지 다 끝난 사람은 오늘 진도 나간 부분 뒤에 좀 풀어주시면 됩니다.